쌍공. 네, 자, 뭐 오늘 하실 얘기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많죠. 주제는 본인이 골랐어요. 네, 이 주제는 지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주제. 무버지 경질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무버지 경질보다 중요하다. 무버지 뭐 뭔데? 무버지가 여기 보내줬는데. 무버지는 경질됐습니다. 네, 많은 소설 선수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본인 신경을 밝혔고 우리가 또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손흥민, 아 캡처. 아, 해리케인, 캡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인인가요? 네, 아니 무리뉴가 포르투갈 사람이라서 해리케인, 야 이런 식으로. 무야호.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슈퍼리그입니다. 지금 우리가 4월 20일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리리즈가 된단 말이죠. 네.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충 준비해온 것도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네. 과연 이 슈퍼리그가 하는 게 맞냐?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약간 토론식으로 좀 주고받아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두 가지 입장인데. 뭐야? 네. 하나만 해, 하나만. 둘 다 좋은 입장이죠? 아니요. 어떨까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전 찬성입니다. 근데 이 축구 팬으로 접근했을 땐 반대. 아니 그래서 뭐냐고. 찬성이죠. 그래요. 어쨌든 저도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에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니 솔직히 이거 대박이죠. 이렇게만 되면은. 근데 황당해들 안 써.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결산 사람 있어. 딴 사람. 어쨌든 방송적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매주 이 주중에 강팀과 강팀 간의 매치업이 계속해서 그렇죠. 잡힌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현지 팬들도 재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해외 팬들, 이 경기를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팬들은 이거는 그거 노리고 한 거죠. 완전 현지 팬들은 생각 안 했어요. 네. 사실 하나하나 모든 경기가 다 빅매치고 화제의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왜요? 매주 그렇게 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엘클라시코도 사실 예전에는 1년에 2번 하던 거를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막 이런 걸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만나니까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특별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월드컵 매년 해봐. 그게 무슨 희소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 이 슈퍼리그 자체가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리그가 진행되는 방식이나 이 스타일 자체도 미국식 스포츠를 좀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라든지 NBA라든지 이런 미국 정말 최상위 스포츠도 강팀들끼리 계속 붙는데 어쨌든 보는 시청자는 많다. 이 유럽 슈퍼리그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생태계 교란이 되지 않을까. 나 잘 나가 하는 팀들끼리 이렇게 멋있게 라인업을 딱 꾸려서 창설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남겨진 남은 팀들은 가뜩이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중소 클럽들은 지금 재정난도 심각한데 그런 어떤 빈부격차는 기생충에서나 보면 되지 축구에까지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은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강전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이 하위 팀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자회견에서 페레스 회장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빅클럽들이 살아남으면 자본이 확보가 되고 이 하위 클럽에 있는 선수들을 좀 더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다. 그게 됩니까? 바이아웃이 있잖아요. 네. 선수의 그 연봉하고 대충 연동이 돼서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라리가에 있는 중소 클럽들이 EPL이 돈이 많아지면서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노동법 때문에 무조건 바이아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소 클럽에 있는 선수들은 재정의 한계상 바이아웃을 그렇게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영국 밖에 있는 선수들, 특히 이제 스페인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값으로 계속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이 슈퍼리그에 있는 팀들에게 더 집중이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그게 가속화됐으면 가속화됐지 우리가 선심 쓰듯이 얼마를 더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봐야죠. 국가대표로도 다른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끔 금지를 해버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트넘에 소속된 채로 손흥민 선수가 슈퍼리그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럼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대로서의 소니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건지. 저는 그냥 협박성 카드라고 보고 그래요? 그렇게 이뤄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장 유로가 있습니다. 이 유로는 이미 1년이 미뤄진 상태예요. 근데 이 유로를 여는 주체가 어디냐? 유에파입니다. 이 유에파에서 여는 대회인데 이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전원 밴을 때린다? 그러면 솔직히 유로 누가 봅니까? 근데 이거는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는 메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고려했을 때 그거는 협상카드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피파나 UEFA가 실행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UEFA나 피파가 지금까지 일을 좀 잘 해왔다면 슈퍼리그 쪽에 비난의 화살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을 거라고 봐요.
UEFA가 야 이거 슈퍼리그는 이거 진짜 범죄 행위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니네 뭐 모자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UEFA 쪽에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여튼 저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스포츠 본연이 지니고 있는 그런 재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반감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국 리그가 망하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주중에 슈퍼리그가 있고 주말에 자국 리그가 있다. 더블 스포츠를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팀들이 어디에 더 힘을 쏟을지는 너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국 리그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생태계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후식자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진다면 밑에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기반 자체도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구라는 스포츠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좀 없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아니 니네가 무슨 뭐 유럽에서 태어났어? 현지인들도 아닌데 뭐 거기에 급발진하고 난리야. 뭐 우리는 강팀들 우리가 좋아하는 강팀들이 많이 붙으니까 좋은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축구를 축구 경기력으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팬이고 저는 뭐 당시 마드리드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스페인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팀이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그게 있는데 하지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닥에 있다가 어려운 시기들도 많았다가 좋은 감독을 만나가지고 올라오고 슈퍼스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마드리드에 있는 뭐 서민층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팬베이스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그런 팀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 컬러, 역사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이 팀의 매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거세를 하지 결국은 돈만 보겠다, 경기력만 보겠다 하는 것들은 축구 자체를 그냥 너무 단순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영국에서 뭐 퍼디난드도 그랬고 뭐 게리 네빌도 그랬고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결국은 그 노동계층이 주로 즐기던 스포츠가 크고 해가지고 결국 이런 프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데 우리의 뿌리를 개발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만 봐도 티켓값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슈퍼리그 창설한다. 그것도 매주 한다. 이 사람들이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못 보러 갑니다.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리그가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현지인들이 내뿜는 그런 열기조차도 그 분위기 우리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하나잖아요. 근데 결국 주로 아시아에 있는 해외 팬들 돈을 좀 기꺼이 지불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아시아인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돈을 좀 빨아들이겠다라는 목적이 너무 보이는 이런 리그가 창설이 된다 그러면은 정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기는 힘들 것이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뿜는 그 특유의 아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의 모습은 너무 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저는 좀 있어요. 그런 건 있죠. 페레즈 회장이 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레알 마드리드 회장을 20년 동안 이렇게 팀이 힘들고 부채가 많았었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빅클럽도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단은 팬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구단이 망하죠? 그럼 팬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부채가 쌓이는 클럽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면을 따져봤을 때는 어찌됐건 이게 마냥 낭만적인 시선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팬들의 뭐 아우라, 열기, 뭐 스토리 이런 거 좋지만 구단이 망하면 그런 스토리도 그냥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구단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작은 구단이 이제 그때 이제 좀 다른 상생의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죠. 그 상생의 방법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근데 이제 위쪽이 무너지면 B클럽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 판에 이 코로나 사태에 뭔가 변화가 없이 이걸 쭉 지속을 한다? 아래 클럽들은 순차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저게 때문에 찬성이었네요? 저는 그래도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뭐야 아까 근데 그 팬의 입장에서는 반대라고 그럼 자본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건 찬성입니다. 돈 벌어야지 자기.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제발 딱 정하세요. 네. 찬성이야 반대예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못 본다고요. 뭐요? 작은 팀이 큰 팀을 이긴 어떤 이변 우리의 삶이 힘들고 현실에 지칠 때 스포츠를 통해서 희망을 느끼고 감동의 스토리들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e스포츠를 통해서 느낌이 듭니다. 굳이 축구가 아니더라도 전 대체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슈퍼리그가 한다 그러면은 중계권료가 워낙에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각국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OTT 사업자들은 좀 건드리기 힘들 것 같고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이나 되게 글로벌한 업체들이 덤비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쪽 얘기가 많죠. 근데 약간 썸네일 그 얘 얼굴 이렇게 박아놓고 뭐 슈퍼리그 특별 뭐 독점 중계 뭐 황덕 해설위원이면 아무도 안 누르고 넷플릭스에서 2억 받고 그거 하기 스포티비에서 지금 돈 받고 계속 하기 2억이요? 연간? 손발로 뛰어가겠습니다. 3부 1배하면서 넷플릭스 본사 어디죠? 넷플릭스 본사 미국인가? 미국이죠. 헤엄쳐 가야지. 아니 그러면 잠수해서 가지. 네.
계시죠?